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있는 손지영입니다. 이렇게 기조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이 앞으로 우리 장애 학생의 그 미래 특수교육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이제 그 기조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목은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 학생 미래 교육의 비전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잘 이제 깨닫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과제를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 학생 교육의 변화라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의 이 생활에 많은 변화를 끼치게 될 줄은 처음에는 정말 상상을 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교육의 전반적인 어떤 체계나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은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장애 학생들도 그동안 사실 장애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에듀테크의 그런 기술과 방법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에듀테크의 중요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 원격 수업을 위해서 특히 이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원격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지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이 원격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우선 이 학교 차원에서는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계획과 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원, 뭐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 학급 수준에서 이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콘텐츠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수업이 상호작용과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과 그거에 대한 실천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업 교실 수업에서의 그런 수업에서는 보다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비장애 학생들이 아니라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각 장애의 어떤 유형이나 또 경도, 중도의 그런 심한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지원들이 제각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장애 학생들이 위해서 온라인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이제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이제 시작을 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의 각각의 장애 유형에 맞게 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또 효과적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기존의 컨텐츠들도 제공을 하고 또 새롭게 개발하고 또 기존의 컨텐츠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방문을 하거나 실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면 교실에서 1대1, 1대2의 대면 수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학습 꾸러미를 제공을 하는 것 등등의 장애 학생들에게 맞추어진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 원격 수업 참여에서 어려움이 있는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곳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나 또는 가정에서 대면 교육과 원격 수업이 이제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사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서 가정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돌봄에 여러 가지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특수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돌봄 지원이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이제 일반 유초등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돌봄 교실을 활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학생들이 좀 장애 학생들이 돌봄 교실에서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보조 인력이 지원이 되었고, 또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이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서 장애 학생, 중고등학생들의 장애 학생 돌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지원이 체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앞서서 지금 여러 우리가 그동안 뭐 다양한 지원을 제공을 했고, 또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잘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를 하였지만, 사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작년 이렇게 한 해 동안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장애 학생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이제 장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제도나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당장 우리 학생, 자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장애가 너무 심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을 다 맞추어서 장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거,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선행 연구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교육 학계에서는 정말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애 학생들한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대학의 연구자들과 이제 교수들이 이런 정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그리고 뭐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갖추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요. 여러 조사 연구들에서도 현재에서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 교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뭐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보건복지부 연계의 사업에 좀 연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체감이 되지 않고 자녀가 적절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선 어떻게 이 장애 학생의 원격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을 또 하면서 사실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기술적인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실 수업에서도 이제는 에듀테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에듀테크 기반의 교실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그러니까 이 학습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 LMS가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단 원격 수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의 모든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데이터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평가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런 이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정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장애 학생들이 과연 그런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지, 정말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이 개발이 되었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접근성에 대해서 콘텐츠 준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에 기반을 해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이제 교과서의 이런 교육과정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실제 이런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이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이 실제 이런 온라인 수업이나 이 원격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육에서는 초, 중, 등 이 교육 과정에 기반을 해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반면 지금 현장에서의 교사들은 일반 교육 콘텐츠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 학생들에 맞춰서 조금 활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특수교육 교육 과정에 좀 기반을 하고 또 우리가 공통교육 과정이나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 콘텐츠들을 봤을 때 그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어떤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콘텐츠의 준비성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원 준비성을 보면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도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가 사실 그동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장애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사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학생이 우리 자녀가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줄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선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체제나 제도적 지원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조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의 현재의 어떤 현황하고 또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외부에서 해외에서의 얘기들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런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라고는 이렇게 아직 조사된 것들은 없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LMX 학습 관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뭐 실제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직접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교재 교구 같은 것들을 가정에 직접 전달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것,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이루어지고 우리랑 이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독일은 이제 온라인 수업에 또 사실 많은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나 뭐 콘텐츠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이런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독일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고 제대로 원격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어떤 지원을 제공해 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일의 코로나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화상의 이제 회의 형식으로 화상 미팅 형식으로 해서 이런 학습 격차가 발생한 학습에서의 부족함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제공해 주면서 이 소외 계층이 이 코로나의 시기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이런 지원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1:1 돌봄 그리고 1:1 학습 보조라는 것들을 계속 코로나 기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이 이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제대로 받는 것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1:1 보조, 학습 보조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을 지원을 제공을 해주고 또 돌봄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게 1:1 돌봄 지원을 제공을 계속 코로나 기간에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캐치업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교육 격차 경감을 위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2020년, 21학년도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가 이렇게 폐쇄가 되고 하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이런 학습 결손에 대한 보충 활동 그래서 소규모나 어떤 1대1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예산을 이제 할당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더 크게 학습 격차가 발생을 한 취약 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튜터링,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조금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대학이나 이런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영어, 수학 등 부족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보충 수업을 지원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해외 교육 동향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여러 나라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런 이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타 이제 여러 나라들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외에 다양하게 좀 장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조금 학습 격차의 결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 학생 교육의 어떤 방향.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이제 비전과 과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딱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사실 이와 같은 이제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방법과 여러 가지 체제 이런 것들의 변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좋은 점들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던 좋은 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런 좋은 점들, 강점들을 잘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개선해서 이제 향후 우리 장애 학생의 미래 교육에서는 이제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발전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 교육의 이제 방향을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을 저희가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이제 에듀테크라는 그런 개념과 또 그거를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테크 인프라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시스템이나 이제 플랫폼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컨텐츠 우리가 정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컨텐츠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및 관리 측면들이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전에서도 사실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계속 사실 발생을 조금씩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장애 학생의 여러 가지 장애 특성이나 또 여러 가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 격차는 항상 사실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학습의 격차, 교육의 격차는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 교육에서는 너무나 다 학생들이 개별화된 그런 특성들, 개별화된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뒤처지고 또 중도의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교육 체제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격차, 교육 격차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습 지원 체제를 좀 더 구축하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제 기존의 특수교육에서는 이게 이제 이 원격 학습이라는 것들이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과 어떻게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얘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사실 지역사회 기반에 대한 노력들은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대면,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교사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사실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뒤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격 수업을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수교사들이 갑자기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었고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원격 수업 콘텐츠도 제작을 학생 장애 학생들이 동기유발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도 제작을 해야 되고 기존의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정말 우리 장애 학생에게 좋은 콘텐츠를 선별을 해서 또 이거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역량들이 요구되게 되었죠.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특수교사의 어떤 이 미래 교육에 맞는 특수교사의 역량이 이제 달라지고 이 미래 교육에 맞춰서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조금 간과했다면은 앞으로는 장애 학생들의 이런 디지털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측면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애 학생을 고려한 미래 교육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 플랫폼을 이미 이제 국가에서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부의 그 장애 학생들이 정말 접근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웹 접근성이나 사용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고려가 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각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이 이 통합교육 학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건 정보의 격차, 학습의 격차를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공 플랫폼의 웹 접근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이 좀 맞춤형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학생들에게 좀 맞추어져 있는 그런 플랫폼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고등교육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적응형 학습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그 장애 학생 개별 데이터들의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그 장애 학생에게 맞는 컨텐츠와 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응형 학생 플랫폼의 노력도 앞으로 미래교육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특수교육 과정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 및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 교육 과정이 아니라 기본 교육 과정의 여러 교과목별로 사실 원격 수업 콘텐츠들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공통 일반 교육 과정에서의 디지털 교과서와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이 장애 학생들, 특히 발달 장애 학생들에게 위해 필요한 그런 기본 교육 과정의 내용의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좀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더 이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콘텐츠들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나 쉽게 제작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특수교사들이 그런 콘텐츠들을 좀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대학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양성 과정 자체에서 이게 이제 원격 수업, 특히 그냥 일반적인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에서 원격 수업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대학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 양성 교육 과정에서 일반 교육 방법, 교육 공학 이런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원격 수업 방법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특수교사들의 연수, 연구회를 통해서 전문성이 신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원격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교육에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가정 연계, 지역사회 연계, 지역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원격 수업과 또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 교육과 또 원격 수업 도우미, 개별 학습 도우미의 지원들도 이제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입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문해력 이런 게 이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이제 장애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이제 새로운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가 바뀌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가 새로운 핵심 역량이다라는 것들을 다들 사실 수긍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과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학습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장애 학생들이 학습 격차나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격 수업에 도움이 지원을 한다거나 또 이런 1대1 또는 소그룹 보충 학습 그리고 효과적인 원격 학습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그런 지원들도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를 이제 통해서 조금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 장애 학생의 이 특수 교육도 이제 이 앞으로 이 미래형 특수교육 모델, 이 에듀테크 기반의 이 새로운 미래형 특수교육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교실 수업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고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황, 다양한 지식의 정보의 창고가 있는 온라인 상황으로 많이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꼭 원격 수업만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 상향에서도 이런 다양한 온라인의 다양한 그 가능성들을 잘 활용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실 수업에서의 다양한 많은 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교육 격차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발맞춰서 교사와 학생이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역량이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저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 학생 교육, 미래의 특수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특수교육이 더욱더 밝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